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어제 HR 담당자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꽤 많은 해고 방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정말 처음 듣는 방식이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HR 담당자가 말하길 자기네 회사에서는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해고할 때 보상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 황당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회사가 이런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포상여행이라며 단합대회를 조직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KTV에서 술을 마시고 마사지 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심지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까지 갑니다. 직원들이 한창 즐기고 있을 때 회사 고위층이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그날 밤 바로 체포되면서 회사는 불미스러운 행동을 이유로 해고를 진행하고 보상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HR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 회사에서는 해고 대상 직원을 모아 마작을 치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물론 돈을 걸고 게임을 하겠죠. 그때 회사 측에서 도박 혐의로 바로 신고해 경찰이 직원들을 체포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법적 문제를 핑계로 위로금 없이 해고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전역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여파는 일선 도시 상해까지 확산됐습니다. 보통 기업이 직원을 해고할 때 N+1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기업들은 보상금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술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을 사용할까요? 급여 삭감, 급여를 낮춰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한다. 업무 재배치, 전문성과 무관한 직무로 강제 이동시킨다. 근무지 변경,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근시켜 직원이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도록 만든다. 이 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을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영기업들도 대규모 해고에 나서면서 중국 직장인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국 직장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해고 피하는 법,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생존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 침체로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영기업조차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국영기업은 감원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최근에 제 여동생이 다니던 부서 전체가 한꺼번에 정리됐습니다. 그녀는 5년 넘게 근무했으며 월급은 16,000위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기업에서 감원될 경우 최소한 N+1 정도는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약 10만 위안 정도를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보상금 협상조차 없고 단 3가지 선택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내부에서 직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원래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지만 제시된 새로운 직무는 엔지니어링, 마케팅, 행정 업무 같은 전혀 다른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서에서 면접과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통과해야만 기존 연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열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상 사회 공채와 다를 바 없으며 기존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자리의 급여 수준이 기존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나은 직무를 원한다면 도시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룹 계열사의 신설 회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종에서 일할 기회라는 장점이 있지만 미래가 불확실하고 안정성이 낮습니다. 예를 들면 그룹에서는 반도체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며 새 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또는 3년 단위입니다. 급여는 인상되지 않고 직원의 업무량을 늘리는 것은 기업이 직원을 자발적으로 퇴사시키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변형된 방식으로 해고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방금 대동법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요즘 회사들은 해고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말은 좋게 인력 최적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직원들을 내보내는 구조조정일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잔인한 방식은 직원을 외지나 오지로 전근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과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스스로 퇴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아무런 비용도 들이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1인방송 주소한 씨는 일부 부도덕한 기업들이 해고 보상금을 줄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깡패 같은 방식의 해고입니다.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당신의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며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회사들은 그래도 완전히 악랄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직원과 대화할 의지는 있으며 속여서라도 협상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는 자진 퇴사하지 않겠다. 내 업무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면 협상을 통해 N+1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런 수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악질적인 기업들의 해고 방식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직원 채용 초기부터 해고 및 향후 노동 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이들은 일정 기간마다 직원들에게 계약을 새로 작성하도록 강요하며 이를 통해 근속 연수를 초기화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한 회사에서 1년을 근무한 직원이라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상에서는 근무기간이 단 3개월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해당 직원을 해고할 때 보상금은 실제 근무기간이 아니라 계약서상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실제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이 변형된 해고 방식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또 다른 황당한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2월 13일 한 네티즌의 게시글을 보면 산동성 임기 순천 화공그룹이 28세에서 58세 사이의 미혼 직원에게 몇 달 내에 반드시 결혼하라는 공지를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을 경우 노동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된 해당 공지문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를 충효인의 문화라고 포장했습니다. 공지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맞이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불충이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노부모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불효이다. 여러 번 연애했지만 결혼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불인이다. 동료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은 불의이다. 결국 이 공지의 핵심은 결혼을 하지 않는 직원은 충효인의를 모두 어기는 것이므로 회사가 그들을 해고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 공지문은 특정 직원을 직접 지목하며 여전히 미혼 상태라고 언급한 뒤 반드시 2025년 9월 30일까지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또한 이 조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분기 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반성문을 작성해야 한다. 2분기 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회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3분기 내에 결혼하지 못하면 자진 퇴사해야 하고 회사는 해당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공지문에는 회사 사무실과 인사부서가 이를 철저히 감독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본토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해당 공지가 고위 경영진의 결정이며 기업 내부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지가 온라인에 공개된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취직한 곳이 기업이지 번식센터가 아니다. 살다 별 희한한 걸 다 본다. 강제 노동은 보았어도 강제 결혼은 처음 본다. 이 회사가 번식센터라도 되는 건가? 또 다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해고하는 건가?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 일부 네티즌들은 이거 변형된 해고수법 아니야? 라며 기업이 정리 해고를 교묘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상해에서도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상해에서 영업허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해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마 믿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둘러보면 가게 임대 및 매물 안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많은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대기업들마저 임금 삭감과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하면서 실직한 사람들이 배달원이나 택배기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해에서는 배달원과 택배 기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는 고소득층을 위한 소비 수준이 높은 도시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급여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기업들은 임금을 삭감하면서도 기존 직원들에게 몇 배의 업무량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매달 꾸준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상해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자신을 낮추며 면접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 채용 업무를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최근 2년 동안 면접을 보면서 구직자가 더 나은 커리어 발전을 위해 면접을 본다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90% 이상이 정리해고를 당했거나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자신의 기대치를 크게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희망 연봉을 물어보면 대부분 현재 수준만 유지해도 된다고 답합니다. 연봉 인상을 기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일부는 스스로 연봉을 낮춰서라도 일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채용 태도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경기 불황을 핑계로 굳이 급여를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거절해도 다른 지원자가 넘쳐나니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뛰어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2018년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 결정을 내렸을 때 당시에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오후에 바로 새로운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10여 가지 이상의 기업 면접을 볼 수도 있었고 이직만 하면 기본적으로 20%의 연봉 인상은 당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마치 꿈 같습니다. 당시에는 세상은 넓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라는 말이 퇴사 이후로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설령 오랜 공백기가 있어도 지금처럼 불안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38세에 부동산 기업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벌써 2개월째 직장을 찾고 있지만 2억 위안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야 하고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도 부양해야 합니다. 해고는 제 평온한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원래 코로나19 팬데믹 3년 이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해가 갈수록 돈을 벌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지출은 오히려 점점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저는 한때 중국 내 톱10 부동산 기업에서 중간 관리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가 시작되자 누구도 예외 없이 해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생존의 길도 남겨주지 않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임금 삭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습니다. 저는 채용 사이트에서 1000건이 넘는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제 나이에는 이제 배달원이나 차량 호출 서비스 기사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 나이는 정말 애매한 시기입니다. 밤을 새우면서 일할 수도 없고 건강도 버틸 수 없습니다. 출장도 자주 다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입대학 졸업생들처럼 빠르게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거의 40이 된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이 사회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직장이 마치 저에게는 저주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4개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 업무도 해봤고 캐셔도 해봤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 때는 식당에서 서빙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본능적으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지금 실업 상태로 거의 2-3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채용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이불 속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기업 도산, 임금 삭감, 대규모 실업 사태 이런 것들은 뉴스 매체에서는 절대 보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긴 다리, 검은 스타킹, 하이힐, 매일같이 과시하는 부자들의 삶과 조작된 번영의 모습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어떤가요? 만약 당신이 체제 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혹은 회사에서 어느 정도 높은 직급에 있다면 지금 당신은 진퇴양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체제 내에서도 임금 삭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얼마나 삭감되었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의 공무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경제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공장들이 더 이상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사실입니다. 평균 부채가 10만 위안이 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